비켜요. 상사님. 한국군의 낡은 장비로는 감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건 최신형 스펙트럼 분석기라고요. 날카롭고 오만한 여자의 목소리가 습기 찬 지하 벙커의 정막을 찢었다. 주한미군 정보부대 소속 엘레나 로스 중위는 자신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흔들어 보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에서는 땀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눈앞에 선 한국군 707 특임대 소속 김도진 상사를 마치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복, 곳곳이 해져서 너덜거리는 전술장갑, 그리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동자. 그는 엘레나의 도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시선은 엘레나가 밟으려는 벙커 바닥의 미세한 균열에 고정되어 있었다. 중위님, 멈추십시오. 그곳은 밟으면 안 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사실의 통보에 가까웠다. 엘레나는 코웃음을 쳤다. 핫도 그놈의 감인가요? 내 장비에는 아무런 신호도 안 잡혀요. 열감지, 금속 탐지, 화학 반응 전부 정상이라고요. 훈련 시간을 지체시키는 건 당신들의 그 촌스러운 조심성 때문인 거 알아요.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의 일환으로 과거 냉전 시대에 버려진 지하 벙커를 수색하고 가상의 폭발물을 제거하는 미션이었다. 엘레나는 미군 측 대표로, 도진은 한국군 측 EOD 팀장으로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미 상원의원의 딸이자 MIT 공대 출신인 엘레나에게 고졸 출신의 현장에서 굴러먹은 도진의 방식은 미개해 보일 뿐이었다. 거기는 데이터상 안전지대예요. 제가 증명해 보이죠? 엘레나는 보란듯이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군화가 낡은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순간이었다. 딸각. 아주 작지만 소름 끼치도록 명확한 소리. 그것은 기계적인 마찰음이었다. 오래된 스프링이 눌리고 녹슨 톱니가 맞물리는 미세한 진동이 엘레나의 발바닥을 타고 척추까지 전해졌다.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엘레나의 의기양양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훈련용 부저 소리가 아니었다. 훈련용 시뮬레이션 폭탄은 전자음을 내지. 이런 묵직하고 섬뜩한 금속음을 내지 않는다. 엘레나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발을 때려 했다. 움직이지 마. 도진의 고함이 천둥처럼 벙커를 울렸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엘레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방금 무슨 소리죠? 내 장비엔 아무것도. 장비 따위 집어치워. 그건 압력판이야. 그것도 아주 질 나쁜 놈이지. 도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엘레나의 군화 밑을 살폈다. 바닥에 쌓인 먼지 사이로 미세하게 함몰된 타일이 보였다. M14 대인 지뢰 개조형. 아니, 이건 사제 폭발물 IED이다. 누르는 순간 뇌관이 활성화됐어. 발을 떼는 순간 스프링이 튀어오르면서 기폭 장치를 때린다. 그러면 우리 둘 다 뼈도 못 추려. 도진의 설명은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엘레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트 장교였지만 책상 위에서의 전략가였지 실제 목숨이 오가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거짓말. 여긴 훈련장이잖아요. 안전점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벙커는 50년 전에 폐쇄됐어. 훈련장으로 쓰기 전에 누가, 언제, 무엇을 묻어놨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밟은 건 훈련용 가짜가 아니라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설치해둔 진짜란 말이다. 진짜.
그 단어가 엘레나의 뇌리를 강타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발을 떼면 죽는다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 어떡해요, 다리가 떨려서 못 버티겠어요. 상사님, 제발.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금 전에 오만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죽음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았다. 도지는 고개를 들어 엘레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땀에 젖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타일 틈새를 조심스럽게 쑤셔보았다. 젠장. 도진이 짧게 욕설을 내뱉었다. 왜요? 해체할 수 있어요. 내 이중 트랩이다. 압력판 아래에 수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 발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터진다. 그리고 도지는 말을 아꼈다. 벙커 벽면에 연결된 전선들이 보였다. 이건 단순한 지뢰가 아니었다. 이 벙커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폭약을 연결해둔 기폭 스위치였다. 엘레나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한계였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단련된 보병이 아니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한 자세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다. 상사님, 저 못해요. 발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 엘레나의 몸이 휘청였다. 안 돼 버텨 도진이 소리쳤지만 엘레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굽이 미세하게 들렸다. 끼익. 스프링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젠장. 빌어먹을 도지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707 부대원으로서의 본능. EOD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눈앞에서 떨고 있는 한 여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 그의 뇌가 1초 만에 결론을 내렸다. 도지는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엘레나를 밀쳐내는 대신 그녀를 향해 몸을 던졌다. 뭐 하는? 엘레나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도진의 단단한 몸이 엘레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엘레나의 몸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녀가 밟고 있는 압력판을 더 강하게 눌러버린 것이다. 쿵 두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 바닥을 굴러야 했지만 도지는 기적적인 균형 감각으로 엘레나를 끌어안은 채 압력판 위에서 중심을 잡았다. 그의 군화가 엘레나의 군화 위를 덮어 누르고 그의 단단한 가슴이 엘레나의 등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마치 백허그를 하는 듯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자세였다. 움직이지 마. 숨도 크게 쉬지 마. 도진의 거친 숨결이 엘레나의 귓가에 닿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엘레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진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뜨거운 체온, 땀 냄새, 그리고 흙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상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켜요. 이러다 둘 다 죽는다고요? 엘레나가 바둥거리려 하자 도진이 그녀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꽉 움켜쥐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이면 터진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내 몸무게로 내가 누르던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떨어지는 순간 우린 바로 지옥행이야. 도진의 말에 엘레나는 얼어붙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었다. 이 남자는 도망칠 수 있었다. 자신이 실수해서 밟은 지뢰였다. 그는 그냥 뒤로 물러나 엄폐물 뒤에 숨으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이 죽음의 덫 안으로 뛰어든 것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왜 그랬어요? 그냥 도망치지.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지는 엘레나의 귓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707은 동료를 버리지 않아. 그게 비수 같은 말을 내뱉는 싸가지 없는 미군 장교라도 말이야.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태산 같았다.
엘레나는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권력도 자신의 계급장도 아닌 오로지 이 남자의 생명을 건 의지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해요. 엘레나가 울먹이며 물었다. 두 사람의 몸은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었다. 엘레나의 엉덩이에 도진의 허벅지가 닿아 있었고 그녀의 목덜미에는 도진의 턱이 닿아 있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에로티시즘이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지. 10분이든 1시간이든 만약 구조대가 못 오면요, 이 벙커 통신도 안 터지잖아요.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벙커 깊숙한 곳. 무전기는 먹통이었다. 훈련 구역을 벗어난 곳이라 위치 추적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가 해체한다. 뭐라고요? 이 상태로요? 내 등 뒤에서 도구도 없이요? 내 손은 기계보다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닥치고 내 심장 소리에 맞춰서 숨만 쉬어.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그 진동 때문에 뇌관이 건드려질 수도 있으니까. 도지는 한 손으로는 엘레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있는 멀티툴을 꺼냈다. 지금부터 쇼가 시작될 거니까 눈 똑바로 뜨고 봐. 한국 군인이 얼마나 지독한지. 도진의 손이 엘레나의 다리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향했다.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생명줄이,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등 뒤에 매달린 이 한국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어두운 지하 벙커. 시한폭탄 같은 압력판 위에서 두 남녀의 목숨을 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밀착이 시작되고 있었다. 엘레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도진의 단단한 군화가 그녀의 발등을 짓누르고 그의 흉곽이 그녀의 등 전체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합체였다. 무거워도 참아. 내가 힘을 빼는 순간 우린 증발하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엘레나의 정수리 위에서 울렸다. 그의 턱 끝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엘레나의 콧날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쾌해야 마땅할 그 땀방울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뜨겁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상사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당연하지. 나도 사람이니까. 폭탄 위에 서 있는데 태어나면 그게 미친놈이지. 도진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의 진동이 맞닿은 등을 통해 엘레나의 척추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엘레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도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통제하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 무게중심을 아주 조금만 뒤로 옮겨야겠어. 다리에 쥐가 날 것 같군. 도진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그의 허벅지 안쪽 근육이 엘레나의 엉덩이를 스치듯 자극했다. 엘레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좀. 어디를 건드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 중2. 지금 내 머릿속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압력 분산 공식밖에 없으니까. 도진은 한 손으로 엘레나의 허리를 감싼 채 다른 한 손으로 바닥의 흙먼지를 걷어내고 있었다. 드러난 것은 낡은 전선 뭉치였다. 젠장. 생각보다 복잡하군. 단순한 압력판이 아니야. 이건 거미줄 방식이다. 거미줄이요, 압력판 하나에 여러 개의 기폭장치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하나를 끊으면 다른 쪽 장력이 변해서 터지는 구조지. 도진의 설명에 엘레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해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없어. 안 해봤을 뿐이지. 도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무전기를 턱으로 눌러켰다. 취직. 여기는 알파1. 상황 발생. 실제 상황이다. 위치는 구역 B 사지하 벙커. EOD 지원 바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잡음뿐이었다. 제길. 역시 지하 깊숙한 곳이라 통신이 안 터져. 고립되었다. 시한폭탄 위에.
통신도 두절된 채. 그때 벙커 천장에서 미세한 흙가루가 떨어졌다. 도진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설상가상이군. 이 벙커. 지반이 약해. 우리가 움직이거나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무너질 수도 있어. 엘레나는 공포에 질려 도진의 팔을 꽉 잡았다. 그럼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네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넌 안 죽어. 도진이 엘레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몸이 방패야. 터지더라도 내가 먼저 터지고 내 몸이 파편을 막아줄 거야. 넌 그냥 눈만 감고 있어. 그 순간 엘레나는 도진의 등 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요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도진의 손이 조심스럽게 전선 하나를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숨 참아. 그가 전선을 당기려는 찰나. 벙커 깊은 곳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잠자던 괴물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기계음과 함께 벙커의 낡은 비상등마저 파직거리더니 꺼져버렸다. 완벽한 암흑,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무막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시각이 차단되자 공포는 배가 되었다. 소리 지르지 마. 공명음 때문에 진동 센서가 반응할 수 있어. 도진이 엘레나의 입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손바닥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진정해. 넌 안전해. 내 품 안에 있잖아. 도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라이트. 라이트 없어요. 있어. 하지만 켜면 안 돼. 이 폭탄. 광센서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있어. 빛을 감지하면 터지는 놈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체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으로 본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 따위는 방해만 될 뿐이다. 그는 707시절 눈을 가리고 폭탄 모형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훈련을 수만 번 반복했다. 그의 손가락은 눈보다 예민했다. 중이, 지금부터 내 손이 될 거야. 아니면 짐이 될 거야도. 도와줄게요. 뭘 하면 되죠? 내 허리춤에 있는 파우치에서 니퍼를 꺼내. 내 손은 지금 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허리춤을 더듬었다. 탄탄한 복근과 전술 벨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땀에 젖은 손으로 겨우 니퍼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좋아. 이제 내 오른쪽 손으로 넘겨줘. 천천히. 도진은 니퍼를 받아들고 바닥에 전선 뭉치를 더듬기 시작했다. 피복의 질감, 전선의 굵기, 미세한 온도 차이. 그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전선의 색깔을 유추해내야 했다. 보통 전원선은 굵고 따뜻해. 기폭선은 얇고 차갑지. 도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마치 맹인이 점자를 읽듯 폭탄의 회로를 손끝으로 읽어내려갔다. 이건 배터리. 이건 타이머. 그리고 이건. 도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아주 가늘고 팽팽한 와이어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찾았다. 인계철선. 벙커 문이랑 연결되어 있었군. 누가 들어오면 터지게 되어 있어. 그럼 끊어야 해요. 아니, 텐션을 유지해야 해. 끊으면 터져. 도진은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닦을 수 없었다. 중이, 지금부터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클립을 꺼내서 이 와이어를 바닥에 고정해줘.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클립을 끼워. 어둠 속에서의 협동 작업. 엘레나는 도진의 손을 타고 내려가 와이어를 찾았다. 그녀의 손이 도진의 손등을 덮었다. 두 사람의 손이 얽혔다. 여기인가요? 그래? 거기.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꽂아. 엘레나는 숨을 멈추고 클립을 바닥 틈새에 끼워 넣었다. 딸각. 작은 소리와 함께 와이어가 고정되었다. 해냈어요. 엘레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도진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아직 1단계야. 이제 껍데기를 벗겨냈을 뿐이라고. 그때였다. 바닥에서 미세한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벙커의 환풍구가 고장나면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추워요. 상사님. 엘레나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추위가 동시에 덮쳐왔다. 저체온증은 폭탄만큼이나 치명적인 적이었다. 도지는 엘레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체온 나눠. 내 몸에 더 붙어. 그의 뜨거운 체온이 엘레나의 등 뒤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 도지는 감지했다. 자신의 다리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혈액순환이 안 되어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버텨야 해? 김도진. 나 같은 놈이랑 여기서 죽어도 억울할 건 없겠군. 도진의 짓궂은 농담에 엘레나가 힘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상사님은요? 애인 있어요? 폭탄이 내 애인이다. 변덕 심하고 다루기 힘들고 한눈 팔면 내 목을 날려버리는 아주 지독한 년이지. 취향. 참 독특하시네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지는 끊임없이 팔을 문질러 엘레나에게 마찰열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지퍼를 내려 엘레나의 등을 감쌌다. 두 사람의 상체가 거의 맨살에 가깝게 밀착되었다. 따뜻해요. 엘레나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상사님 심장 소리. 되게 커요. 마치 드럼 소리 같아요. 내가 예뻐서 뛰는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아드레날린 때문이야. 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심장은 엘레나의 체향과 부드러운 살결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다.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흔들다리 효과가 두 사람을 강타하고 있었다. 상사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제가 밥 살게요. 제일 비싼 걸로. 미군 식당 말고.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요. 김치찌개면 돼. 돼지고기 많이 넣은 걸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다. 도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약속하지. 내 목숨을 걸고 너는 살려서 내보낸다. 그때 도진의 예민한 청각이 외부의 소음을 포착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발자국 소리. 저벅? 저벅. 구조대인가 아니면. 도지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의 리듬이 달랐다. 훈련된 군인의 발소리가 아니라 불규칙하고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여러 명이었다. 조용히 해. 누가 왔어? 엘레나가 희망에 차서 소리치려 했다. 구조대? 아니야. 입 다물어. 도진이 급하게 그녀의 입을 막았다. 벙커 입구 쪽에서 낯선 외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라니까. 그 물건들을 여기에 숨겨뒀어. 훈련 중이라 군인들이 깔렸을 텐데 빨리 챙겨서 떠야 해. 테러리스트였다. 아니, 정확히는 이 벙커를 밀수품 창고나 무기 은닉처로 쓰고 있던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훈련 중에 자신들의 물건이 발각될까봐 회수하러 온 것이다. 젠장. 상황이 꼬이는군. 폭탄, 추위, 그리고 이제는 무장한 적들까지. 도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그는 움직일 수 없다. 엘레나는 전투력이 없다. 중이, 내 권총 꺼내. 도진이 속삭였다. 네, 총 쏘는 거 훈련소 이후로 해본 적 없어요. 지금부터 실전이야. 내 허리 뒤에 있는 베레타 꺼내서 안전장치 풀고 입구 쪽 겨눠. 내가 쏠 수 없으니 네가 내 손이 되어야 해.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권총을 꺼냈다. 묵직한 강철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내가 사람을 쏠 수 있을까요? 쏴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랜턴 불빛이 벙커 벽을 훑으며 다가왔다. 빛이 그들을 비추기 직전이었다. 누구냐. 거친 고함과 함께 강력한 LED 불빛이 도진과 엘레나를 비췄다.
눈이 부셔 시야가 하얗게 멀었다. 군인이다 젠장. 들켰어. 검은 복면을 쓴 남자 셋이 벙커 입구에서 총구를 겨눴다. AK 소총이었다. 화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놈들이 소리쳤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인다. 이 멍청한 자식들아, 여기 폭탄이 깔려 있어 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도진의 외침에 놈들이 주춤했다. 그들도 이 좁은 벙커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 무사하지 못할 거란 걸 알았다. 거짓말하지 마. 쏴버려.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명령했다. 쏴. 지금이야. 도진이 엘레나의 귀에 소리쳤다. 엘레나는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벙커를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놈들의 머리 위 천장을 때렸다. 빗나갔다. 이런 젠장. 눈 뜨고 조준해 내 어깨에 팔을 고정하고 도진이 엘레나의 팔꿈치를 자신의 어깨로 받쳤다. 인간 거치대. 호흡 멈추고 놈의 가슴을 보고 당겨. 탕탕적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도진의 주변 바닥에 튀었다. 파편이 도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사님, 난 괜찮아. 넌 나만 믿고 쏴. 놈들은 폭탄 때문에 우리 몸통을 못 쏴. 주변만 노릴 거야. 엘레나는 도진의 피를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남자가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녀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도끼가 깨어났다. 죽기 싫어. 이 남자를 죽게 할 순 없어. 엘레나는 눈을 부릅떴다. 도진의 어깨가 주는 안정감이 그녀의 조준을 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앞에 있는 놈의 다리를 겨냥했다. 탕. 악놈 하나가 쓰러졌다. 명중이었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도진의 칭찬이 엘레나를 춤추게 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고 연사했다. 탕탕. 또 한 놈의 어깨를 스쳤다. 놈들이 당황해서 엄폐물 뒤로 숨었다. 이 독한 새끼들이. 수류탄가 궁지에 몰린 놈들이 미친 짓을 하려 했다.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는 순간이었다. 안 돼. 그거 던지면 여기 다 무너져. 도진이 절규했다. 하지만 놈은 이미 핀을 뽑아 던질 태세였다. 그때 벙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날아왔다. 퍽. 수류탄을 든 놈의 손목에 돌멩이가 정확히 꽂혔다. 놈이 손을 놓쳤고 수류탄은 놈들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쾅. 입구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놈들은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벙커 입구가 무너져 내리며 흙더미가 입구를 막아버렸다. 적들은 제거되었지만 동시에 탈출구도 막혀버렸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누가 돌을 던진 거죠? 엘레나가 멍하니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덕분에 살았군. 아니, 죽을 뻔했나? 도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입구가 막히면서 산소가 부족해질 것이다. 상사님, 피가 많이 나요. 엘레나가 울먹이며 도진의 뺨에 난 상처를 닦아주려 했다. 놔두면 멈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금 충격으로 발밑에 압력판이 더 민감해졌어. 이제 일직의 오차도 허용하네. 도진의 다리가 한계를 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근육이 파열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중위, 나 이제 다리 감각이 없어.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뭘요? 내 허리춤에 있는 단검을 꺼내서 내 허벅지를 찔러. 네, 미쳤어요. 어떻게? 찌르라고. 그래야 감각이 돌아와. 내가 쓰러지면 너도 죽어. 제발 나를 찔러. 도진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아니 그녀를 살리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쥐었다. 사랑하는, 아니 의지하는 남자의 살을 찔러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 그녀 앞에 놓였다. 엘레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날카로운 단검 끝이 도진의 허벅지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못해요. 못하겠어요. 당장 내 다리가 풀리면 우린 끝이야. 도진이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 있었다. 이미 한쪽 무릎이 꺾이려 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눈물을 머금고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푹. 단검이 도진의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파고들었다. 도진이 낮은 신음을 삼켰다.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강타하며 마비되었던 신경을 강제로 깨웠다. 피가 군화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의 다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갔다. 하, 됐어. 잘했어. 엘레나.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상사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아.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도진은 고통을 아드레날린 삼아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다시 바닥의 폭탄에 집중했다. 방금 전의 폭발과 진동으로 인해 덮여있던 흙이 날아가면서 폭탄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IED가 아니었다. 이건 미사일 탄두자나. 도진의 눈이 커졌다. 2차 대전 때 쓰이다 불발된 500파운드급 항공폭탄. 그 신관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압력판과 연결해 놓은 것이었다. 이게 터지면 이 산 전체가 날아가겠군. 해체. 불가능한가요? 엘레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방법은 있어. 하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뇌관이 있어. 도진은 자신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손을 뻗을 수 없는 폭탄의 반대편 측면을 가리켰다. 내가 해야 해. 내가 널 천천히 내려줄 거야. 넌 바닥을 기어서 저 반대편으로 가야 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선을 잘라야 해. 하지만 상사님이 저를 놓고 있으면 무게가 줄어서 터지잖아요. 걱정 마. 내 배낭에 있는 장비와 돌들을 올려서 무게를 맞출 거야. 그리고 내 남은 한쪽 다리로 버틸 거고, 그것은 도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자세였다. 엘레나의 무게만큼을 한쪽 다리와 팔로 지탱하며 균형을 잡아야 했다. 갈 수 있겠어. 엘레나 로스 중위. MIT 수석 졸업생의 능력을 보여줘. 도진이 그녀를 믿는다는 듯 눈을 맞췄다. 엘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진을 찌른 그 손으로 이제 그를 구해야 했다. 할게요. 지시만 내려줘요. 도진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엘레나를 품에서 떼어냈다. 무게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압력판에서 끼익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멈출 듯 했다. 천천히. 바닥에 배를 대고 뱀처럼 기어. 엘레나는 도진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와 차가운 바닥을 기었다. 도진의 피가 흥건한 바닥이었다. 그녀는 피 냄새를 맡으며 각성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해. 반대편에 도착한 엘레나는 도진이 말한 패널을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디지털 타이머가 보였다.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선이 있어요. 좋아. 이제 내 말을 잘 들어. 논리 회로를 역이용해야 해. 도진은 보이지 않는 폭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시를 내렸다. 먼저 노란색 선의 피복만 벗겨. 절대 자르면 안 돼.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니퍼를 댔다. 그녀의 공학 지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피복 벗겼어요. 구리선이 보여요. 그 구리선에 내 무전기 배터리 전극을 연결해 쇼트를 일으켜서 타이머를 멈추는 거야. 그건 도박이에요. 전압이 안 맞으면 바로 터져요. 엘레나가 반박했다. 알아.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날 믿어. 도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엘레나는 침을 삼키고 배터리를 가져다 댔다. 파직 스파크가 튀었다.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타이머의 숫자가 멈췄다. 멈췄어요. 상사님, 아직 아니야. 이제 진짜가 남았어. 기폭 장치를 분리해야 해. 도진이 안도의 한숨을 쉴 새도 없이 다급하게 외쳤다. 내 다리가 한 개야. 도진의 몸이 휘청거렸다. 과다출혈과 근육마비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압력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상사님, 엘레나가 소리쳤다. 도진의 무릎이 꺾이며 압력판에서 무게가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딸각. 기폭 장치가 다시 활성화되려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엘레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폭탄 본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기폭 장치 틈새에 끼워 넣었다. 스프링의 압력이 그녀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압력판이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엘레나, 뭐 하는 짓이야. 손가락 잘려. 도진이 고통 속에서도 소리쳤다. 상사님이 버티는 것보단 나아요. 빨리요. 빨리 해체해요. 엘레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손가락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뺄 수 없었다. 그녀가 빼면 도진이 죽는다. 도진은 정신을 차렸다. 엘레나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상처 입은 다리를 끌고 엘레나 쪽으로 기어갔다. 비켜. 내가 잡을게. 싫어요. 상사님은 해체해요. 손이 자유로운 건 상사님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도진은 니퍼를 들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엘레나가 버티고 도진이 자른다. 파란색 선이야. 저걸 자르면 전원이 차단돼. 도진이 니퍼를 파란색 선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선이 2개로, 3개로 겹쳐 보였다. 집중해. 김도진. 제기랄. 도진은 자신의 뺨을 때렸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상사님? 저 못 버티겠어요?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요. 엘레나의 비명이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떴다.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파란색 선을 잡았다. 하나, 둘, 셋. 뚝. 선을 잘랐다. 동시에 엘레나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며 압력판이 튀어올랐다. 2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해냈어.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폭탄의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엘레나는 긴장이 풀리며 도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도진이 그녀의 상처난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치료가 아닌 경의와 사랑의 표시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상사님? 저기. 엘레나가 가리킨 곳. 무너진 입구 틈새로 붉은 레이저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놈들이 남아 있었어. 테러 조직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굴착 장비까지 동원해 입구를 뚫으려 하고 있었다. 안에서 폭발이 없었어. 들어가서 확인 사살해. 밖에서 들려오는 무전 소리. 도진은 엘레나를 일으켰다. 폭탄은 멈췄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는 부러진 다리를 억지로 펴고 엘레나에게서 건네받은 권총을 장전했다. 갈 수 있겠어? 네. 당신과 함께라면. 2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축하며 섰다. 벙커의 어둠 속에서 2사람의 눈빛만이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연인이자 전우였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입구를 막고 있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굉음이 울렸다. 먼지 구름 사이로 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사살에 뛰어 도진이 엘레나를 밀치며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두두두두 총알이 벙커 벽을 갉아먹었다. 상사님, 다리는요. 뛸 수 있어. 아니, 뛰어야 해. 도진은 절뚝거렸지만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고통을 의지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다. 2사람은 벙커 내부의 미로 같은 통로로 도망쳤다. 이 벙커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구조가 복잡했다. 도진은 미리 파악해둔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비구역 탄약고 쪽으로 간다.
거긴 벽이 두꺼워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도진의 출혈이 심해지면서 바닥에 핏자국이 남았다. 핏자국을 따라올 거예요.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 그걸 이용할 거야. 도진은 찢어진 옷 조각에 피를 묻혀 반대편 통로 입구에 떨어뜨렸다. 유인 작전이었다. 이쪽으로 와. 두 사람은 좁은 환기구 통로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놈들이 핏자국을 보고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걸려들었어. 도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상사님 도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다시 오고 있었다. 엘레나,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넌 여기서 기다리다가 놈들이 지나가면 반대로 나가. 무슨 소리예요? 같이 나가야죠. 짐이 될 뿐이야. 날 두고 가. 싫어요. 당신이 날 안 버렸듯이. 나도 당신 안 버려요. 엘레나는 도진의 배낭을 뒤져 응급키트를 꺼냈다. 붕대로 도진의 허벅지를 칭칭 감아 지혈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어깨로 도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요. 707 한국 군인은 이 정도로 안 죽는다면서요. 엘레나의 눈물 섞인 고함에 도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독한 여자. 마음에 들어? 그때 환기구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놈들이 속은 걸 알고 돌아온 것이다. 여기 숨어 있었군. 용병 하나가 환기구 뚜껑을 열고 총구를 들이밀었다. 도진은 총을 들 힘이 없었다. 엘레나가 나섰다. 그녀는 도진의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놈의 얼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망설임은 없었다. 놈이 비명과 함께 떨어졌다. 잡아. 전연을 잡아. 아래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가요 상사님. 엘레나는 도진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환기구를 기어갔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지고 손톱은 깨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떤 여전사보다 강인해 보였다. 저기 빛이 보여요. 환기구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였다. 하지만 출구 아래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기구 밖으로 나오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다. 아래는 숲이었지만 높이가 20m는 좋게 되어 보였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뛰어내려야 해요. 엘레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다리로는 착지 못해. 부러질 거야. 도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제가 받아줄게요. 아니, 같이 굴러요. 엘레나는 도진의 허리에 있던 레페룡 로프를 꺼냈다. 상사님, 저 믿죠? 지금은 나보다 널 더 믿어. 엘레나는 로프를 환기구 창살에 묶고 반대편을 도진과 자신의 허리에 묶었다. 안아줘요? 꽉. 도진은 엘레나를 마주보고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엘레나가 도진을 보호하듯 감쌌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슈아악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하강했다. 타타탕. 뒤늦게 도착한 놈들이 절벽 위에서 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그들의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다. 줄을 끊으려고 해 엘레나는 공중에서 권총을 꺼내 위를 향해 응사했다. 탕탕. 그녀의 사격 실력은 실전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었다. 놈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나무 위로 떨어졌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충격을 흡수해 주었다. 쿠당탕. 두 사람은 숲 바닥에 뒹굴었다. 으! 도진이 신음을 흘렸다. 하지만 로프와 엘레나 덕분에 추가 부상은 피했다.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엘레나가 도진을 끌어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숲속은 안전하지 않았다. 테러리스트들은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두두두두. 상공에서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기 시작했다. 헬기까지. 놈들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도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숨어야 해. 열 감지 센서가 우릴 찾을 거야. 어디로요? 숲이라 숨을 곳도 없는데. 진흙을 발라야 해. 영화 프레데터의 한 장면처럼 도진은 바닥에 진흙을 퍼서
자신의 얼굴과 몸에 발랐다. 그리고 엘레나에게도 발라주었다. 차가워도 참아. 이게 우리 체온을 숨겨줄 거야. 진흙투성이가 된 두 남녀.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우리 공주님, 상사님도 만만치 않거든요. 람보 씨, 그들은 진흙 속에 몸을 묻고 헬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때 엘레나의 손이 도진의 손을 잡았다. 상사님, 저 한국 싫어했어요. 춥고 냄새나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티 팍팍 냈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당신이 있어서.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진하고 강렬했다. 하지만 놈들의 추격견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개를 풀었다. 진흙으로 채우는 숨겨도 냄새는 숨길 수 없다. 개들이야. 냄새를 맡고 오고 있어. 도진이 긴장하며 말했다. 셰퍼드 두 마리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는 무장 병력들이 따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도진은 주변을 살폈다. 부러진 나뭇가지, 덩굴, 돌멩이, 숲은 그에게 무기 창고였다. 부비 트랩을 설치한다. 중위, 덩굴을 모아. 도진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순식간에 함정을 만들었다. 나뭇가지를 휘어서 탄력을 이용한 타격 트랩. 덩굴로 만든 올가미, 여기로 유인한다. 개들이 먼저 달려들었다. 크르릉컹, 첫 번째 개가 도진에게 달려드는 순간 도진이 설치해둔 올가미가 개의 발목을 채 낚아챘다. 개가 공중으로 매달렸다. 두 번째 개는 엘레나를 노렸다. 안 돼.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개가 그녀의 목을 물려는 찰나. 도진이 몸을 날려 개를 들이받았다. 퍽. 도진과 개가 엉켜 굴렀다. 도진은 개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다. 상사님. 뒤따라온 병사들이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들은 도진이 미리 설치해둔 스윙 트랩을 건드렸다. 굵은 통나무가 허공에서 날아와 놈들을 덮쳤다. 우당탕 병사 셋이 통나무에 맞아 나뒹굴었다. 지금이야. 놈들의 무전기를 빼서 도진의 지시에 엘레나가 쓰러진 병사의 무전기를 낚아챘다. 구조 요청에 미군 주파수로 엘레나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엘레나 로스 중위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좌표 37. 5. 탕.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 총알이 무전기를 박살냈다. 엘레나의 손에서 무전기가 튕겨나갔다. 아악. 손에 파편이 박혔다. 저격수다. 엎드려. 도진이 엘레나를 끌어안고 바위 뒤로 숨었다. 놈들이 우릴 가지고 놀고 있어. 지원 요청도 못하게 막고.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도진의 눈에 놈들이 떨어뜨리고 간 유탄 발사기가 들어왔다. 중위. 저거 가져올 수 있겠어. 저거요. 거리가 너무 먼데요. 내가 미끼가 될게. 저격수가 날 쏘는 동안 내가 뛰어서 가져와. 미쳤어요. 그럼 상사님은 죽잖아요. 안 죽어. 난 707이다. 놈들보다 빠를 수 있어. 도진은 엘레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위 밖으로 뛰쳐나갔다. 탕탕탕. 저격수의 총알이 도진의 발 뒤꿈치를 쫓았다. 도진은 지그재그로 뛰며 놈의 시선을 끌었다. 지금이야. 뛰어. 엘레나는 눈물을 머금고 반대편으로 뛰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으로.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였다. 엘레나는 진흙탕을 굴러 유탄 발사기를 손에 넣었다. 묵직했다. 상사님 잡았어요. 저격수 위치는 20방향 나무 위다 쏴. 도진이 소리쳤다. 그는 이미 다리에 총알을 한 발 스친 상태였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저격수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엘레나는 유탄 발사기를 어깨에 꽂다. 한 번도 쏴본 적 없는 무기였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제발 맞아라. 그녀는 도진이 알려준 대로 나무 위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펑 반동으로 엘레나가 뒤로 넘어졌다. 유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쾅나무 윗부분이 폭발과 함께 꺾여 나갔다. 저격수가 비명과 함께 추락했다. 명중이다. 나이스 샷. 도진이 환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헬기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놈들이 병력을 증강해서 오고 있었다. 이대론 안 돼? 포위됐어. 도진과 엘레나는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다. 만신창이었다. 상사님, 우리 여기서 죽나요? 아니, 죽더라도 놈들 길동무는 삼아야지. 도진은 유탄 발사기에 남은 탄환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놈들의 헬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헬기를 뺏는다. 내 날고 있는 헬기를요. 아니, 착륙하게 만들 거야. 네가 가진 그 반짝이는 것으로. 엘레나는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거요, 그래. 헬기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눈을 멀게 하면 놈은 고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 해가 뜨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비췄다. 도진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기발했다. 엘레나는 숲의 개활지로 나갔다. 헬기가 그녀를 발견하고 기총 소사를 준비했다. 지금이야 비춰. 엘레나는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태양 각도에 맞춰 헬기 조종석으로 향했다. 번쩍 강렬한 반사광이 조종사의 눈을 강타했다. 으악! 눈이 안 보여. 조종사가 당황하며 조종관을 놓쳤다. 헬기가 휘청거리며 고도를 낮췄다. 그 틈을 타 도진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헬기가 낮게 나는 순간 영화처럼 헬기의 랜딩 기어에 매달렸다. 상사님. 도진은 공중에서 헬기 문을 열고 안으로 침투했다. 좁은 기내에서 격투가 벌어졌다. 잠시 후 헬기가 비틀거림을 멈추고 엘레나 앞에 착륙했다. 조종석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타. 집으로 가자. 엘레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도진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 미친 사람.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약속했잖아. 살려서 내보낸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탈취한 헬기를 타고 전장을 벗어났다. 아래에는 닥쳤던 개가 된 테러리스트들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 도진은 전신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수술만 10시간이 넘게 걸린 대수술이었다. 다리 근육 파열, 총상, 전신 타박상. 의사들은 그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다. 도진이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엎드려 자고 있는 게 느껴졌다. 금발머리. 엘레나였다. 그녀 역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도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진이 움직이자 엘레나가 번쩍 눈을 떴다. 상사님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가지마. 시끄러워. 도진이 쉰 목소리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물 좀 줘. 엘레나가 허둥지둥 물을 떠먹여 주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꼴이 이래서. 뭐가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울지 마. 군인이 흘려도 되는 건 피와 땀뿐이야. 전 미군이거든요. 우린 울어도 돼요. 엘레나가 코를 훌쩍이며 대들었다. 도진이 피식 웃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왼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엘레나의 아버지, 로스 상원의원이었다. 엘레나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빠. 로스 의원은 도진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자네가 내 딸을 구한 한국군인가 고맙네. 살해는 충분히 하겠네. 얼마면 되겠나. 전형적인 권력자의 태도였다. 도진은 표정을 굳혔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전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거만하군. 내 딸을 구한 건 고맙지만 주제 넘은 생각은 말게. 자네와 내 딸은 사는 세계가 달라. 이번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 로스 의원은 엘레나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가자. 엘레나. 본국으로 송환될 거다.
넌 이제 전역하고 경영 수업이나 받아. 싫어요. 엘레나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전 안 가요? 그리고 전역도 안 해요. 전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병실의 정적이 흘렀다. 도진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뭐라고 제정신이냐, 저런 가난한 군인 나부랭이랑. 저 사람은 제 생명이에요. 아빠가 준 돈보다 저 사람의 피가 저한텐 더 값져요. 엘레나는 도진의 침대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저 이 사람 옆에 있을 거예요. 707이든 뭐든 저도 한국군으로 전입하겠어요. 그녀의 폭탄 선언에 로스 의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도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벙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착각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중이 아니, 엘레나. 후회 안 하겠어. 폭탄 위에서도 후회 안 했어요. 지금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국경과 신분보다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의 몸 상태였다. 의사는 그가 더 이상 현장 요원으로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내렸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걷는 건 가능하겠지만 특수부대 훈련은 무리입니다. 전역을 권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진에게 군대는 인생의 전부였다. 도진은 절망했다. 엘레나를 사랑하지만 불구가 된 자신이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엘레나를 밀어내기로 결심했다. 나가. 다신 오지 마. 도진은 엘레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 때문에 그래요. 난 이제 쓸모없는 몸이야. 너 같은 대단한 여자 옆에 있을 자격 없어. 내 아버지 말대로 우린 안 어울려. 꺼져. 도진은 일부러 모진 말을 뱉으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엘레나는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도진의 침대 위로 올라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야, 김도진 너 진짜 비겁하다. 폭탄 앞에선 그렇게 당당하더니 고작 다리 좀 저는 것 때문에 도망쳐. 고작이라니. 난 군인이야. 몸이 생명이라고. 나한텐 내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중요해. 내가 걷지 못하면 내가 업고 다닐게. 내가 내 다리가 되어준다고. 엘레나는 도진에게 키스했다. 거칠고 눈물 젖은 키스였다. 도진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진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사랑한다. 사랑해, 엘레나. 두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확인했다. 몇 달 후, 도진은 끈질긴 재활훈련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비록 100%는 아니었지만 교관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엘레나는 미군을 전역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1년 후, 도진과 엘레나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벙커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폐쇄되어 공원이 된 그곳. 여기 기억나요? 당신이 나 깔아뭉개고 있던 곳. 엘레나가 웃으며 물었다. 기억나지? 내가 겁먹어서 콧물 흘리던 곳. 도진도 웃으며 대꾸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벙커에서 해체했던 그 폭탄의 뇌관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공해서 반지로 만들었다. 투박하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의미 있는 반지였다. 엘레나 로스.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이 필요하겠군. 도진이 무릎을 꿇었다. 나랑 결혼해줘. 내 인생의 마지막 폭탄 제거 임무는 너라는 폭탄을 평생 안고 사는 거야.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 707 기술 쓰지 말기. 그리고 나한테 절대 비켜라고 하지 말기. 우린 언제나 2인 1조니까. 알겠다. 충성도진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엘레나도 따라서 경례했다. 충성도진은 엘레나의 손에 뇌관 반지를 끼워 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한 체온과 만났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뜨겁게 키스했다. 그때 벙커 관리인이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소리쳤다. 거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빵 터졌다. 우린 위험한 거 전문이거든요. 그들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나왔다. 절뚝거리는 도진의 걸음을 엘레나가 맞춰주고 있었다. 3년 후 도진과 엘레나의 집. 거실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여보, 2호기가 터졌어. 기저귀 폭탄이야. 앞치마를 두른 도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EOD 팀장님 출동하세요. 전 이유식 폭탄 제거 중이에요. 엘레나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한국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익숙한 솜씨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았다. 폭탄 해체할 때보다 더 진지한 눈빛이었다. 오구오구. 우리 아들, 아빠가 똥폭탄 제거해 줄게. 아기가 방긋 웃자 도진의 얼굴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때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도심에서 발견된 폭발물을 707 부대가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에는 도진의 후배들이 나오고 있었다. 도진은 흐뭇하게 바라봤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었다. 엘레나가 다가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다시 현장 나가고 싶지 않아. 아니, 내 현장은 여기야. 너랑 우리 아이가 있는 곳. 도진이 엘레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김도진. 나도 사랑해. 내 인생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폭발물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해체해야 할 위기는 없었다. 오직 사랑이라는 즐거운 폭발만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